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이토다인 휴머니젠 주주분들이 사이토다인이라는 회사의 치료제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휴머니젠은 나스닥 상장사고 사이토다인은 비상장사입니다. 시가총액은 휴머니젠은 약 1조 원 정도 되고 사이토다인은 2조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레롤리마브에도 몇 가지가 더 있고요.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렌질루마비랑 이파보투즈맙 이 두 가지 정도가 메인 파이프라인이죠. 그리고 바르다,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어떤 기구인 바르다라는 계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백신으로 따지면 모더나, 그리고 치료제로 따지면 휴머니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NIH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비디임상, 다시 말해서 액티브5 연구에도 휴머니젠의 렌질루마브는 포함돼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레롤리맙, 사이토다인의 이 레롤리맙 같은 경우에는 바르다에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소식은 FDA의 레롤리맙에 대한 의견, FDA Statement on 레롤리맙이라는 주제의 기사라기에는 좀 그렇고요. FDA 보도 자료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꿀벌 스토리는 우리 렌질루맙의 허가와 그리고 국내 도입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이토다인의 레롤리맙에 관한 FDA 의견이 어제 간밤에 나왔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사이토다인의 주가는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종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리고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사실 라이벌이라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치료제 시장은 말 그대로 지금 인류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인데 코로나 치료제 그 수천만에서 수억 명의 지구상의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단 한 개의 회사 혹은 단 두 개, 세 개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의 회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개의 유수한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치료제를 내주어야 금방 이게 치료가 되고 종식이 되겠죠. 사망자도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고. 근데 자꾸 이제 주식판에서는 사이토다인과 휴머니젠을 이렇게 명백한 라이벌 구도로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니젠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사이토다인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로 또 사이토다인에서 좋은 소식을 내면 휴머니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모습이 간혹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좀 심한 경우에는 레롤리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보도가 나오면 사이토다인의 주가가 떨어지고 휴머니젠의 주가가 오르고, 또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휴머니젠 렌질루맙에 대한 약간 이렇게 주주들이 꺼려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반대로 사이토다인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도 가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도 간혹 이렇게 사이토다인의 레롤리맙의 자료를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FDA 의견입니다. FDA는 코로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의약품들에 대한 공익을 인정하고 있다. 사이토다인에서 개발 중인 레롤리맙은 코로나 치료제의 후보물질 중 하나이다. 레롤리맙에 대한 두 가지 임상 연구를 수행을 했다. CD10 연구 그리고 CD12 연구가 있는데 10 연구는 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에서 중등도 환자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하는 연구였다고 하고요. CD12 연구는 394명을 대상으로 좀 더 심각한 증상의 환자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좀 더 심각한 증상의 환자에 대한 연구를 더 이제 대상을 넓혀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코로나 치료제들이 경증이랑 중등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휴머니젠하고 사이토다인 이 두 회사는 중등증이랑 위중 환자, 중증과 위중 환자에 대한 임상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CD10, CD12 임상 시험의 결론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는 코로나에 대한 레롤리맙의 임상적 이익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CD10 소규모 연구에서는 총 임상 증상 점수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사망률, 증상 회복 시간, 그리고 정상 활동으로의 복귀 시간 등을 포함한 2차 평가 변수도 충족하지 못했다. CD10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가 레롤리맙과 위약과 레롤리맙 미랑 위약 플라시보죠. 플라시보 약물과 무관하게 코로나 증상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CD12 대규모 연구에서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 실시를 한 연구고요. 역시 1차 연구 목표에는 미달성을 했고 사망률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 입원 기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근데 이제 특정 환자군에서는 사망률의 개선 효과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 설계상의 문제인지 전체 모집단에서는 이점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향후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혹시 제가 번역을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하신다면 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다인이 약물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레롤리맙의 추가 연구를 계획할 경우 FDA는 회사에 조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약속을 한다. 다시 말해서 임상 3A 이상이었다고 하면 이제 임상 3B상을 너네가 하려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조언을 해줄게.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를 이제 임상 실패라고 하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아마 임상 실패라는 단어는 아마 기자들이 사용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뭐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뜬다든지 아니면 FDA 의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쭉 보여주겠죠. 그래서 FDA 임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FDA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failure이란 단어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의 실패 뭐 이런 단어를 쓸 때에나 얘기가 돼요. 지금 실제로 이게 FDA 공식 계정인데 트위터 계정인데 이 기사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트윗을 한 내용을 보면은 Today we released a statement about the status of Cytodine's development of a monoclonal antibody in the investigational drug leronlimab for the treatment of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이토다인이 개발하고 있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인 레롤리맙에 대한 스테이먼트를 발행했다. 이 스테이먼트의 개요는 아웃라인은 FDA의 결론, 그 데이터에 대한 FDA 결론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임상 자료로는 do not show 레롤리맙 can effectively treat. 레롤리맙이 치료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결론지었다. 만약에 사이토다인이 plans further studies,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 determine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약이 코로나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경우 FDA will continue to provide advice. FDA는 지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회사의 디벨롭먼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마감을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제약회사에 투자한 주주로서는 가장 접하기 싫은 내용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휴머이제는 이 단계는 이미 건너뛰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미 임상 3상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발표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허가와 국내 도입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